무역을 할 때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템을 가져올 때 어떤 부분으로 선정해서 가져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아빠, 가장,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일산에서 이제 서울로 출근하는 중이고요. 일산은 자유로 하나밖에 없어요. 나갈 수 있는 게. 제2자유로도 있고 하지만, 뭐 항상 자유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로로 통해서 서울로 지금 출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7시가 안 됐는데, 제가 항상 아침 일찍 나와요.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한 20분? 20분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7시 반, 8시 요 사이에 나오면 와,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일찍 나가는 게 이제 습관이 좀 됐죠. 원래 좀 일찍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되도록이면 일찍 나가서 차에서 버리는 시간을 좀 없애려고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40대 후반에 아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지 우연히 어저께 저녁에 자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40대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고, 솔직히 30대는 한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40대 초반쯤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뭘 가지고 내 노후를 좀 만들어 볼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제 나이 대 사람들은 다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러그를 가져와서 팔아본다던가, 옷을 좀 해서 중국에다 팔아본다던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솔직히. 포워딩에만 20년. 포워딩이라고 하면 이제 물류업체거든요. 물류업체에서만 20년 있다 보니까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확실히 판로가 있어야 돼요. 물건을 구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내 물건을 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블로그예요. 블로그는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동영상을 봤더니 뭐 나는 글 하루에 뭐 10분만 써서 얼마를 벌어요, 뭐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10분만 투자해서 돈을 얼마 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되긴 했어요. 시작은 그것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을 알았죠. 이걸로 돈을 번다는 거는 뭐와 같냐, 이 얼굴을 가지고 연예인을 한다고 설쳐대는 거예요. 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거의 99.9%는 뭐 돈을 못 벌지 않을까요? 진짜로 0.1%의 가능성을 뚫어야 블로그나 뭐 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는 하루에 뭐 한 400명 정도 들어오나?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몇 달 안 돼서 뭐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느냐, 뭐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뭐 가게도 해보려고 알아보고 했는데, 어저께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무역 뭐 추천하시나요? 뭐 돈은 얼마 버시나요? 수익은 얼마나 되시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다 케바케예요, 케바케. 하지만 제가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장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처음에 소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왜냐? 처음에는 물건을 살 때 조금만 사면 돼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큰 걸 투자하려고 하고 이게 무조건 될 거야 생각하시고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조금 힘든 거지. 저는 무역을 20년 동안 옆에서 하는 걸 봤고 제가 직접 해봤고 이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역 괜찮나요? 여쭤보시면 저는 그 생각 들어요. 뭐냐 하면 아니 심지어 여기 커피숍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잘 모르고 그냥 프랜차이즈 그쪽에다가 돈 1억, 2억씩 줘가면서 오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역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소자본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이 얼마 나느냐, 그거는 다 케바케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물류 하시는 분들은 20비트 40비트 이런 것들을 깡통이라고 하거든요. 깡통. 깡통 하나 가져오면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수익을, 평균 수익을 보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 케바케인데, 일반적으로 깡통 하나 가져오면 난 요 정도 벌어야지 무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깡통에 아무리 싼 게 들어가도 40피트짜리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싼 게 들어가도 5천에서 6천 정도 보고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짜리. 그러면 처음부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짜리 들어가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컨테너 베이스로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은 무역을 할 때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템을 가져올 때 어떤 부분으로 선정해서 가져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뭐 무역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무역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게 그거예요. 아이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 좋아, 아이템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가져오란 말이야 도대체. 그럼 아이템 선정이 됐으면 그럼 도대체 이걸 파는 데를 어떻게 찾아야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좀 한번 쓰잘데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무역을 하시려면 아이템 선정부터 하시기 전에 어디다 뭘 팔겠다 이거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나는 30대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다. 그리고 나는 뭐 중국에다 팔 거다, 아니면 나는 한국에다 팔 거다, 나는 미국에다 팔 거다, 뭐 이런 걸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다 판다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 조사는 어디서 하시냐, 요새는 인터넷 너무 발전이 됐잖아요. 아마존 들어가 보세요. 아마존 30대 뭐 40대 20대 어떤 물건을 사는지, 그들이 내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판매를 할 건지, 이거를 먼저 선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뭐 다른 나라를 뭐 타겟으로 잡겠다. 자,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국에다 팔겠다. 그럼 쿠팡,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난 중국에다 팔겠다. 그러면 알리, 테무 이런 데 찾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난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베트남 이런 쪽에다 팔겠다. 그러면 동남아 쪽은 쇼피 보시면 돼요. 쇼피. 거기서 우선 내가 어떤 걸 팔겠다, 아이템을 팔겠다라고 선정을 하세요.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그런 거 잘 팔린 데를 찾으시면 돼요.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미주가 됐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아이템을 선정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다가 수입을 하겠다. 그럼 이 물건이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잖아요.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요건이나,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요건이라는 게, 만약에 어떤
아이템 안에 리튬 배터리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요새는 리튬 배터리 거의 다 있으니까요. 뭐 전자제품 아니라 그냥 일반 IT 제품들도. 그러면 이게 한국에 도착하면 수익 통관 신청을 하는데 세관에서 요건이라는 거 달라고 하는데, 이 요건이 리튬 배터리에 대한 KC 인증, 그리고 전파 안전법에 대한 전파법, 요렇게 두 개 요건을 달라고 해요. 이제 인증 업체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돈을 좀 주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주세요 해서 문제가 없으면 금방 나와요. 제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아이템이 선정이 됐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하는 국가,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거기에 이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포워딩이나 우리나라는 관세사 뭐 이런 쪽에다 물어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컨택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건 없는 거 가지고 들어올래. 필요 없는 것들 있어요. 우리가 쓰는 골펜 뭐 이런 거. 단순한 것들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해봤다고 했잖아요. 망한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망한 경험으로.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물론 요건이 없는 걸 가지고 들어오면 비용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절약이 되겠죠. 절약이 되는데 나만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잘 팔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상에서 팔아보니까 좀만 잘 팔리면 돈 많으신 분들이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세요. 바로. 그럼 저보다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면 저는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예전에 무역업을 해봐서 망했던 사람으로 무조건 남들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좀, 뭐 만약에 이걸 내가 잘 팔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거야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이 사람도 팔 수 있고 이 사람도 팔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져오는데 조금이라도 불평한 걸 한번 팔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뭐냐, 그렇다고 또 너무 까다로운 거 가지고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들은 수입을 하게 되면 성분 분석표랑 이것저것 요청하는 자료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 인증할 때 시간도 많이 들고, 처음에는 무역하시는 분들은 손 안 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손선풍기다 그러면 그 안에 리튬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 리튬 배터리는 KC 인증하고 전파법만 받으면 되니까 요건,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한 10얼마?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요 정도 아이템을,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무 요건이 없는 거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죠. 한마디로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거는 벌써 들어오기 전부터 팔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는 거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제가 망해본 경험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망해본 경험상.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아이템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판매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판매처. 정말 괜찮은 판매처. 물론 아이템 선정도 쉽지 않지만 판매처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판매처를 찾는 방법은,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해본 결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템 선정을 할 때, 시장 조사를 할 때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쿠팡, 네이버, 중국은 알리테무, 동남아는 쇼피, 미국, 유럽은 아마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 그 사이트마다 전부 다 판매처랑 연락을 할 수 있는, 채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 사이트 안에 내가 선정한 아이템을 파는 업체들을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우선 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를. 뭐 번역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번역. 내가 뭐 언어를 모른다 그래도 엄청 쉬워요. 중국어 조금 하거든요.
뭐 챗 GPT, 알파고 이런 데다 한국어로 적은 다음에 번역해달라고 딱 치니까 완전 99% 정확하게 나와요. 저 처음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그 나라의 고급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역 시스템으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언어를 몰라서 불안하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번역을 해서 저쪽에서 던져보세요. 그 채팅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반응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첫 번째, AI로 바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바로바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좀 지난 다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아예 대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채팅을 내가 먼저 날릴 때 이 상점이 얼마나 지금 팔렸냐를 먼저 보시고요. 많이 팔린 업체 순으로 말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우선 응답이 없는데 제끼고요. AI도 제끼세요. 그리고 두 개. 좀 답변이 늦더라도 오는 데랑, 그리고 바로바로 제일 좋은 거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업체를 먼저 선정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무역은. 선정하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대량으로 살 건데 너는 얼마로 줄 수 있어, 뭐 그거를 뭐 간단하게 거기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가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중국은 위챗, 우리나라는 뭐 카카오톡, 제가 미국이랑 뭐 이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쓰는지 그거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세요. 거기서. 그러면 나도 무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못 드렸던 게, 무역은 언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이 통해야 뭘 물어보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21세기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다 인터넷 하실 줄 아시잖아요. 파파고, 뭐, 챗GPT. 챗GPT도 구독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공짜로 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이제 무역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역을 나는 장사를 해보고 싶고 뭘 해보고 싶고 그런데 다 무섭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무역 추천드립니다. 뭐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돈을 까먹어봤자 얼마나 까먹겠어요. 처음부터 대량으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뭐 100만 원 언더로 한번 물건 사가지고 팔아보겠다. 한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그거 하는데 한 30분 만에 했어요. 진짜 쉬워요. 진짜로. 대신 이제 사전에 뭐 온라인 쇼핑 그거에 관련된 교육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그냥 집에서.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언어를 못하니까, 나는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모르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공부하셔야죠. 공부. 그잖아요. 이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단 말이죠. 공짜가. 공부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럼 저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연락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진짜 물어보신다고 하면. 왜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무역을 해보니까 너무 다들 뭐 뭘 물어보면 돈 달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처음에는 부풀은 꿈을 안고 시작한 영상이었으나 지금은 솔직히 돈 번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포워딩을 하니까 저희 회사도 좀 알릴 겸 그냥 브이로그도 찍을 겸, 그리고 무역하시는 분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실수 없이 무역이란 걸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무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이템 선정. 어디서 하느냐? 미국은 아마존, 중국은 알리테무, 한국은 네이버 쿠팡, 동남아시아는 쇼피.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그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 여기까지 내가 다 됐다. 그러면 판매자와 내가 시장 조사를 했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매자와 컨택을 하셔서 이 사람이 대응이 빠른지 안 빠른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상을 선택하실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많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팅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 그 나라에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카톡, 중국은 위챗, 제가 미국하고 유럽은 잘 모르니까 동남아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친구 추가해서 그때부터 이제 무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떠들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다 도착했네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지루한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